순배급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정입니다. 이혜범입니다. 저희가 그 반려동물 관련 통계는 나오는 대로 거의 대부분 소개를 해드려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조사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최근에 KB 경영연구소가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이 내용은 저는 되게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KB 경영연구소가 전체 국민 2,000명과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명을 또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게 2018년, 2021년에 이어서 세 번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내용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개 고양이 정확히 몇 마리인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늘 추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몇 명으로 추정이 됐나요?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2년 전 조사 때 536만 가구였거든요. 네네. 양육 가구 수가 2.8% 늘었어요. 음. 그런데 양육 가구 비율은 오히려 0.6%포인트가 줄었습니다. 26.3에서 25.7%로. 아, 양육 가구 수는 늘었는데 비율이 줄었다. 네. 그 말은 전체 가구 수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가구 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반려동물 보호자 숫자도 1262만 명으로 2년 전보다 20만 명 이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추정치인데 같은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반려인 수가 줄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반려동물 수는 어땠나요? 일단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었지만 반려인은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네. 반려동물 숫자의 경우에는요. 반려견 양육 가구가 394만 가구 그리고 여기서 가구당 평균 1.2마리를 양육해서 473만 마리 있는 걸로 추정이 됐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149만 가구가 있었는데 가구당 평균 1.5마리의 반려묘를 양육을 해서 총 239만 마리 있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역시 집사들은 한 마리만 키울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국물 같은 거예요. 네, 고양이는 2마리 이상 키우는 비율이 높죠. 맞습니다. 양육 비용과 관련해서도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 2년 전보다 양육비가 늘었어요. 맞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뺀 반려동물 양육비가 월 평균 15만 4천 원으로 2년 전에 14만 원보다 이제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출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사료, 간식비를 가장 많이 썼네요. 맞습니다. 관련 조사가 있을 때마다 이 사료 간식비가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료비 31.7%, 간식비 19.1%.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50.8%가 나왔거든요. 반려동물 양육 비용의 절반 이상이 이제 펫푸드, 먹는 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뭐 패드나 모래 같은 용품 구입비가 12.7%, 미용 비용이 10.5%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 그런데 앞서서 진료비를 뺀 양육비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사실 동물 키울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고 제일 비중이 큰 게 진료비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진료비는 별도로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년 동안 동물병원 치료비를 얼마를 썼냐 물어봤을 때 가구당 평균 78만 7천 원. 2년 전 조사 때보다 31만 9천 원이나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하고 월 평균을 내봤더니 32,800원. 마리당 기준으로는 월 평균 26,750원이 나왔는데요. 강아지의 경우에는 마리당 3만 원, 고양이의 경우에는 마리당 19,580원을 병원비로 월 평균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들었을 때는 약간 이랬는데 사실 월별로 나눠보고 네. 또 마리당 나눠보니까 충분히 네. 이 정도는 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육 비용도 지출 항목별로 좀 알아봤는데 진료비도 저희가 항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항목에 가장 많은 비용을 썼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2021년 2년 전 조사 때는 반려견 치료비의 지출 항목 1위가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기 장비 검진이 1위를 차지를 했어요. 네. 반려묘도 전기 장비 검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개, 고양이 모두 피부 질환, 3위는 사고 상해 치료비였습니다. 저희가 왜 항상 건강검진 이거 매년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문득 1위가 전기 장비 검진이라고 딱 나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전기 검진이 늘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 검진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는 비율도 늘어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2년 전 조사 때는 그냥 정기 검진이라고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정기 장비 검진이라고 조사를 하니까 보호자분들이 무슨 CT, MRI 찍는 비용도 이건가 보다 해서 이걸 체크를 많이
하신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조사하실 때 확실하게 정기검진이라고 좀 뚝 떼주셨으면 좋겠고 네. 수술비나 복잡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분류를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좋을 네. 것 같은 게 네. 이게 매년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떤 가구 수, 예전에는 대가족이 많았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또 많잖아요. 네. 근데 또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부작용,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설문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은 반려동물 산업 전체가 또 네. 수의사 선생님들도 좀 배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